인생의 길에서 당신을 마땅히 가야 할 도시로 이끌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항상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예기치 않은 순간이 나타나 당신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오직 직접 겪어보고 나서야 되돌아볼 때 비로소 그것이 하늘의 도의 배치와 의도였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언젠가 누군가가 당신에게 의미심장하게 말하기를 한 사람의 일생의 운명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해져 있어 아무리 발버둥쳐도 운명의 궤도를 바꿀 수 없으며 오직 최선을 다해 천명에 순응하는 것만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이 관점을 기꺼이 믿으시겠습니까?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은 양자 정보과학 분야에 큰 공헌을 한 3명의 과학자에게 수여되었습니다. 그들은 비교적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 각자의 운명이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해져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꿰뚫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명확히 보았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것은 즉시 당신의 눈앞에서 변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자신의 운명을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알게 되는 순간 운명은 이미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설할 수 없는 청입니다. 따라서 점을 보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는 자신만의 천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인생은 불완전한 비디오 테이프와 같아서 빨리 감기를 할 수 없을 뿐입니다. 삶이란 각자 제자리에 각자 제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야 할 것들은 정해진 시점이 되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인생의 다른 결말들은 마치 평행 우주와 같아서 어떤 갈림길 하나 때문에 당신이 다른 결말 속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작과 끝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의 끝에 해당합니다. 인생은 시작과 끝 사이의 끊임없는 순환입니다. 우리의 현재 삶은 수많은 가능한 결말 중 하나일 뿐이며 그것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현재의 선택이며 모든 선택은 하나의 결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운명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면서도 이미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모순처럼 들리지만 세상의 기본 원리인 변증법적 관계와 매우 부합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양자 세계의 법칙과도 매우 부합합니다. 죽어 있으면서 동시에 살아있고 이면서 동시에 아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새로운 발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운명을 꿰뚫어 봄으로써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의 선택을 통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택은 다른 결말로 이어지는 갈림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밖으로는 당신이 행동하는 방식이고 안으로는 당신이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범사운이 우리에게 운명을 바꾸라고 가르친 두 가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덕을 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자신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한 생각의 천당이요, 한 생각의 지옥이라고. 마음만 바꾸면 천지가 뒤바뀔 수 있고 음양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서유기에서 삼장법사의 경전을 가지러 가는 여정은 10만 8천 리이고 손오공의 한 번의 도약 또한 10만 8천 리입니다. 왜 이렇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영산은 매우 멀리 있지만 당신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즉시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만약 당신이 마음을 바꿀 수 없다면 당신은 10만 8천 리를 모두 가야 하고 9980일의 재난을 겪고 온갖 고통을 겪어야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만법이 생겨납니다. 한 생각이 사라지면 만연이 쓰러집니다. 한 생각이 시작이며 한 생각이 곧 일생입니다.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세상에는 원래 물질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물질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원자는 다시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원자를 경기장만큼 크다고 비유한다면
그 안의 핵은 탁구공만 한 크기이고 전자들은 그 주위를 고속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자의 모델입니다. 그 내부는 거의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바로 전자들이 원자 핵 주위를 고속으로 돌면서 에너지 다발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에너지가 우리의 감각 기관에 의해 감지되어 소위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단지 에너지의 한 표현 형식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눈이 육경에서 보는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모두 입자의 고속 운동에서 생겨난 에너지일 뿐입니다. 운동이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가 물질을 형성합니다. 물질을 바꾸고 싶다면 입자의 운동 궤도를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인간의 의식 또한 일종의 진동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하는 순간 당신의 의식은 이미 수많은 양자를 움직여 진동하게 합니다. 그것들은 통일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륵보살께서 말씀하시길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에 32억 100천만 개의 생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100천만은 10만입니다. 그렇다면 32억 100천만은 320조 개의 생각에 해당합니다. 이 거대한 수의 각 생각 하나하나가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것을 염념성형이라 합니다. 염념불망필유회향이라는 말은 바로 인간 마음의 힘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 전체는 우리의 무수한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 생각의 천당, 한 생각의 지옥.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세상은 변합니다. 인간은 선한 생각도 있고 악한 생각도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하는 순간 물질 세계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많은 결과 또한 그로 인해 정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인과입니다. 그러므로 초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최종 목적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려면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영산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영산은 오직 마음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바꿀 수만 있다면 저 멀리 있는 세상도 따라 변할 것입니다. 많은 고인들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그렇다면 왜 당신이 생각을 바꾸었는데도 운명의 시나리오는 변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당신이 습관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운명의 시나리오는 당신이 그것을 지킬 능력이 부족합니다. 비록 며칠 동안 약간의 변화가 있더라도 당신은 금세 원래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즉 원래의 인생 궤도로 되돌아갑니다. 다음은 당신의 기존 세계관을 뒤엎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시적인 양자 관점에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함께 알아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마음의 양자가 너무 큽니다. 만약 우리가 양자를 물질과 생각을 이루는 기본 단위로 본다면 마음속의 무수한 생각과 의식은 무수한 양자로 구성됩니다. 그중 각각의 생각, 인식은 더 작은 기억의 생각들로 구성되며 이 작은 생각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1초 동안 인간은 무량한 생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생각은 현실 세계에 투영되어 현실의 물질적 경관을 만듭니다. 큰 생각은 당신이 인식할 수 있는 경계를 만들고 감지할 수 없는 작은 생각들은 세포 분자로 투영됩니다. 가장 작은 생각은 양성자나 전자와 같은 기본 입자를 만듭니다. 이렇게 작은 생각들은 어떤 형상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일종의 에너지 파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동이 바로 생각을 이루는 기본 단위이며 만물을 이루는 근본 에너지입니다. 이를 심력이라고도 합니다. 각 사람이 느끼는 세계는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도 존재합니다. 마치 같은 꿈을 꾸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러한 기본 단위들은 세상의 모든 구석에 존재하며 그것들을 양자라고 부릅니다. 그것들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라는 것이 바로 물리학에서 말하는 파동 입자 이중성입니다.
그렇다면 양자 붕괴란 무엇일까요? 플레이어, 즉 살아있는 사람의 인생은 연속적인 흐름이 아니라 매 순간이 생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생은 만화 영화와 같습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이미지의 연속이며 각 이미지는 정지된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 순간은 새로운 자신을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연속적인 행동은 각각의 정지된 프레임이 합쳐져서 이루어집니다. 만약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전구가 켜지는 것에 비유하고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전구가 꺼지는 것에 비유한다면 1초 동안 그 전구는 무수히 깜빡인 것입니다. 단지 그 빈도가 너무 빨라서 당신이 느끼지 못하고 항상 켜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매 순간 현재의 붕괴를 느끼지 못합니다. 플레이어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때 이 세계는 혼돈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물리학의 중첩 상태입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무수한 가능성이 서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분별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그 가능성들은 즉시 붕괴하여 당신이 보는 물질 세계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이미 붕괴된 세계로 들어서는 것이며 그 세계는 원래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붕괴가 일어나는 순간 미래의 결과는 이미 결정되고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하나의 세계가 확립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한 번 생각을 일으킬 때마다 무량한 결과, 무량한 평행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시간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플레이어가 느끼는 환상일 뿐입니다. 마치 당신이 즐거울 때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끼고 고통스러울 때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플레이어는 이 육신의 껍질과 3차원 공간에 의해 제한되어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마치 책상 위에 찻잔, 노트북, 찻주전자가 놓여 있을 때 모든 것이 동시에 책상 위에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들을 관찰할 때 당신은 한 번에 하나씩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찻잔을 보고, 그 다음 찻주전자를 보고,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봅니다. 관찰할 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모든 물건들은 동시에 책상 위에 나타난 것입니다. 평행 세계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만약 플레이어가 4차원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면 시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즉, 당신이 현재에서 일으키는 각각의 생각은 즉시 완전한 평행 세계로 붕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량한 평행 우주가 존재합니다. 당신이 생각을 바꿈으로써 다른 평행 우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뒤따르는 업력의 작용으로 인해 다시 현재의 우주로 끌려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업력이 변하지 않는다면 결과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파동 속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유사한 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이 보는 세계는 서로 얽히게 되어 하나의 공동 세계를 형성하는데 이를 공업의 세계라고 합니다. 양자를 관찰할 때 양자는 의식의 영향을 받아 의식이 관찰하고자 하는 광경으로 붕괴됩니다. 이를 관찰자 효과라고 합니다. 관찰자가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모든 마음은 같은 세계의 양자를 공유하여 사용합니다. 나, 당신, 다른 사람과 만물은 비록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양자 마음의 조각에서 생겨난 환상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환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양자의 기본 생각으로 돌아간다면 모든 것이 하나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양자 생각을 분리해보면 결국에는 공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 이 전체 양자의 존재는 허공에서의 첫 번째 진동, 즉 하나의 무아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평범한 플레이어가 매일 위를 향하고 선을 향한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장면을 바꾸고 시공간을 넘나드는 것이며 플레이어의 인생은 무량한 가능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생은 바로 각 생각의 현현입니다. 불확실성이야말로 가장 큰 확실성입니다.
그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한 생각이 하나의 현재입니다. 또 다른 생각이 더해지면 또 다른 현재가 됩니다. 그 두 현재 사이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생겨나는데 이를 3세라고 합니다. 이 3시간 사이에서 만약 당신이 마음을 하나의 현재 생각에 두고 망상이 끼어들지 않게 한다면 3세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의 마음이 이전 생각을 잊지 않고 다음 생각을 상상하지 않아 하나의 현재 생각을 고독하고 독립적으로 만들 때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모든 생각이 이처럼 독립적일 수 있다면 모든 생각은 명확하고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 공부의 경지를 영역고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마음속에 더 이상 잡념이 없고 흩어지지 않으며 완전히 하나의 생각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심일처라고 합니다. 하나의 현재 생각이 명확하고 독립적이며 견고해질 때 그 상태가 길어질수록 내관의 공부가 능숙해질수록 만 가지 생각이 하나의 생각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수행할 때 반드시 위급한 곳에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매 순간의 마음 상태를 비워두어서는 안 되며 향 한 자루의 시간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을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 가난하고 비천하든 장애가 겹겹이 쌓여 있든 몸이 약해 일어설 수 없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심안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올바르게 고치기만 한다면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는 모두 바른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 10일, 갑을 10일 안에 운명은 좋은 방향으로 변할 것입니다. 옛 성형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운명이 변하고 마음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고. 인광대사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좋고 운명도 좋으면 부귀가 찾아온다. 마음은 좋으나 운명이 좋지 않으면 화가 복으로 변한다. 운명은 좋으나 마음이 좋지 않으면 복이 화로 변한다. 마음과 운명 모두 좋지 않으면 단명하고 가난하다. 현대 물리학에는 위대한 발견이 하나 있습니다. 물질은 바로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아인슈타인이 인류에게 남긴 가장 큰 공헌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물질이 단지 에너지의 한 형태일 뿐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에너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옥석이든 광석이든 나무든 풀꽃이든 당신, 나, 다른 사람이든 심지어 우리의 몸과 마음, 감정까지도 모든 것이 에너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불경인 반야심경에서도 언급됩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것은 진실한 존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단지 일종의 환영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선 존재, 더 깊은 본질이 있습니다. 더 명확히 말해 우리가 보는 집, 벽, 신체 등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에너지의 표현일 뿐입니다. 전자의 극도로 빠른 운동 속도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인식할 수 없어 그 운동과 진동을 합쳐서 하나의 실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은 물질의 본질을 찾기 위해 30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그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하며 거의 믿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양자 얽힘 현상에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하나의 입자는 우주의 어느 위치에나 존재할 수 있지만 당신이 그것을 보는 순간 그것은 즉시 당신 눈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물질의 본질은 물질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당신의 몸은 겉보기에는 단단한 물질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단단한 물질들은 분자와 원자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각 원자 내부의 99.9%는 비어 있습니다. 번개 같은 속도로 아원자 입자들이 그 공간 속을 움직이는데 실제로는 진동하는 에너지의 흐름일 뿐입니다. 그 에너지들은 무작위로 진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동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전체 정보장은 그 정보들을 우주 전체로 전달합니다. 양자장이 물질 세계를 만들고 우리가 보는 돌상과 같은 것들을 만듭니다. 위대한 과학자 에딩턴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물질을 무언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무언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은 무언가라기보다는 생각에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은 생각에서 나오고 우리의 사상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비행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먼저 없었다면 과학기술은 결코 비행기를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책을 쓰겠다는 아이디어가 먼저 없었다면 이 책 또한 당신의 눈앞에 나타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림 한 점을 분석한다면 그것이 캔버스와 약간의 물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이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은 캔버스와 물감의 합성이 아니라 화가로부터, 그리는 사람의 아이디어로부터 비롯됩니다. 만약 그 아이디어가 없었다면 그 그림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스레인지 위에서 각설탕 하나를 태우면 그것은 불빛, 열, 그리고 기름진 숯 덩어리만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각설탕을 먹으면 그것은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상 때문입니다. 바로 사상이 각설탕이 제공하는 에너지를 반고흐의 그림, 랜드마크 81 빌딩, 쇼팽의 마주르카 또는 밀턴의 서사시 신라권과 같은 걸작으로 변환시킨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상의 결과입니다. 사상이 물질을 창조합니다. 이 책을 쓰는 것 또한 사상에서, 하나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또한 당신의 사상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삶에서 보는 모든 것은 사상에서 비롯되었으며 당신의 사상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당신의 몸, 뼈와 근육은 70%의 물과 몇 가지 가치 없는 화학 물질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사상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의 모든 사상, 모든 생각에는 기적적인 에너지가 동반됩니다. 그 에너지들은 다양한 형태로 스스로를 실현할 것입니다. 당신의 사상은 질병을 만들 수도 있고 질병을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사상은 당신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고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사상은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성공과 실패, 부유함과 가난, 천국과 지옥을 만듭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경험은 당신의 사상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를 일념일세계, 즉 한 생각이 하나의 세계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명을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밖에서 보는 모든 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의 반영입니다. 영국의 시인 밀턴은 신라권에서 명언을 남겼습니다. 마음은 그곳에 머물며 단 한 생각에 천국이 지옥이 되고 지옥이 천국이 된다. 절대로 작은 생각 하나를 얕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마음의 움직임은 전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자들은 작은 원자 안에 거대한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원자는 너무 작아서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가설일 뿐이지만 그것은 전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는 원자 에너지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원자가 그렇게 큰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당신의 사상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한 에너지는 서로를 끌어당겨 유사한 에너지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그 에너지 덩어리들이 우주를 이동하며 충돌하고 점차 결합하면 물질이 형성되고 우리의 세계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상이 물질을 형성하는 원리입니다. 모든 생각 하나하나, 비록 아주 작은 생각일지라도 하나의 사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물은 시작할 때 단지 하나의 아이디어, 아주 작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작은 악이라고 해서 행하지 말고 작은 선이라고 해서 행하지 않지 말라고. 당신의 불선한 생각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장난으로 생각해 봤을 뿐이야. 그냥 되는 대로 말했을 뿐인데 괜찮겠지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작은 불씨 하나라도 온 숲을 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생각을 가볍게 여기고 사소한 일이라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작은 물방울 하나가 결국에는 큰 연못을 채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모두 한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은 사실 아주 작은 생각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의 힘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에게 상기시키셨습니다. 작은 악을 얕보지 말라고. 불씨가 아무리 작아도 산더미 같은 마른 풀을 태울 수 있다. 작은 선행을 얕보지 말고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비록 작은 물방울 하나일지라도 결국에는 큰 그릇을 채울 수 있다. 인생은 작은 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사라고 불리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들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대사입니다. 작은 선한 의도 하나, 언뜻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생각 자체만으로도 이미 큰 복보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 언뜻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지만 그 행동 자체만으로도 이미 큰 선행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뒤에서 험담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들은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욕설은 마귀의 소리와 같아서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입는 사람입니다. 악담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자신의 귀를 통해 밤낮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오래되면 그 언어는 마음속에 씨앗이 되어 조만간 자신에게 나쁜 결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상에는 에너지가 있고 언어는 소리가 있는 사상이므로 언어는 매우 강한 진동파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 거북하고 불길한 말을 할 때 사람들은 종종 그 까마귀 입 좀 다물어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발산될 때 당신은 이미 진동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더 명확히 말해 당신은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건들을 자신에게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까마귀 입이 그렇게 잘 들어맞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분노나 원한 속에서 내뱉는 말들은. 그 말들은 매우 강한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진동파를 통해 우연히 일치할 때 결과는 종종 예상 바뀝니다. 당신도 분명 화가 나서 심한 말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정말로 심각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병원 응급실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싸우다가 아내가 화가 나서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그냥 죽어버려. 결과적으로 남편은 정말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는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럴 배짱 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마. 결과적으로 아들은 사고로 인해 영원히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뭐가 그렇게 심각해? 라고. 하지만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요즘 당신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암이랑 아주 비슷하던데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도 그냥 그렇게 말했을 뿐일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정말로 당신과 아무 관련이 없을까요? 임 씨의 실제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는 가슴 통증과 약간의 호흡 곤란을 느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아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빠르게 성장하는 악성 종양이었습니다. 의사는 그가 12개월밖에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끔찍한 소식에 그와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지 이틀 후 그는 심각하게 쇠약해지기 시작했고 극도로 허약함을 느끼며 체중이 급격히 줄고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이번 주를 넘기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뜻밖의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고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사실 임 씨는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알렸습니다. 저편의 목소리는 병원이 결과를 착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단 24시간 만에 그는 즉시 침대에서 일어났고 식욕이 회복되었으며 통증이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쇠약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기침과 호흡 곤란과 같은 초기 증상만 약간 남았습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나는 그냥 그렇게 말했을 뿐이야 라고. 그것은 마치 나는 그냥 폭탄 하나 설치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은 심지어 실제 상황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문호인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만약 중요한 단어들을 메스로 해부하면 피를 흘릴 것이다. 이는 언어에 생명이 있으며 창조하고 파괴하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시인 안젤루 또한 말의 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말이 마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생명의 영역으로 발사되는 작은 에너지 총알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말을 명확히 볼 수는 없지만 그것들은 방안, 가정 환경,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퍼지는 에너지의 한 형태가 됩니다. 그는 주변의 말들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언어는 바로 발성되는 소리이며 매일 우리는 최소한 수백에서 수천 문장을 무의식적으로 말하며 그것은 우리 자신의 감정, 마음가짐, 그리고 운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뒤에서 험담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들은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저주의 소리는 마귀의 소리와 같아서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입는 사람입니다. 악담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자신의 귀를 통해 밤낮으로 듣게 되고 오래되면 그것은 영혼에 심어진 씨앗이 되어 조만간 나쁜 과보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는 마음속에 선한 의도를 품고 단어 사용에 있어서도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해서 사용하는 단어는 우리의 사고와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사람은 감정을 주로 우뇌로 처리하고 언어 중추는 좌뇌에 있습니다. 우뇌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뇌량을 통해 언어 중추로 전달하여 상응하는 단어를 발하게 합니다. 반대로 좌뇌가 부정적인 단어를 받아들이면 그것 또한 우뇌로 전달하여 상응하는 감정을 반응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했을 때 당신은 화난다나 분노한다 대신에 당혹스럽다나 유감스럽다와 같은 단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유감스럽다라는 단어로 바꾼다면 당신은 여전히 불같이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말은 바로 새로운 그림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확정적인 말로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습관은 순식간에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작은 수첩을 하나 준비해서 좋은 단어들을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당신은 이 말들을 작은 카드나 명함에 적어 눈에 잘 띄는 곳에 둘 수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것들을 약 10번 정도 읽으십시오. 그날 하루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단어들을 대화에 넣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당신이 그 단어들을 계속 반복하면 곧 이 긍정적인 생각들이 잠재의식에 스며들어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좋은 말 한마디는 삼동에도 따뜻하고 악한 말 한마디는 6월에도 춥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깊고 넓습니다. 우리 각자는 말로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고 주문으로 사람을 도울 수도 있는 마법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바라는 모든 주문은 결국 당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전체 진동파의 중심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 속에서는 거대한 나무를 볼 수 없지만 당신이 심고 꾸준히 물을 주며 돌보기만 하면 그 씨앗은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끌어당겨 발전하고 커질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분께서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이로움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지지를 표현해 주십시오. 마음을 바꾼다와 같은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삶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곳곳이 좋은 일터이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쁘게 공유하여 선한 지혜를 널리 전파해 주시면 그 공덕은 무량할 것입니다.